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시정론 중에서 제4강 경제활동 인구 분류 및 계산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이것은 직업정보론에도 나오고 간혹 또 노동관계 법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요점을 보면은 일단 경제활동 참가율,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들 때는 이 내용이 좀 잘못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할 때 항상 묻는 것이 먼저 위에 분자가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수를 생산 가능 인구수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그 퍼센테지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어떠한 그 율을 구할 때는 항상 그 구하는 것이 이렇게 분자가 되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경제활동 인구 분류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첫째는 이제 총 인구가 되고, 총 인구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A를 알고 B를 알면은 총 인구를 알 수 있겠죠. 반대로 A를 알고 B를 알면은 반대로 비생산 인구 C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익혀 놓아야만이 계산 문제에서 확실하게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부분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되느냐, 실업자와 취업자를 보태주면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알면 경제활동 인구를 알 수가 있죠. 또는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를 알면 실업자 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빼게 되면 실업자 수가 되고, 반대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취업자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취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란 말은 말 그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요. 비임금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요 세 부분은 또 아주 매우 중요하죠. 임금 근로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 이것을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로계약서에 보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1년 이상이 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한 달 이상 1년 미만 이렇게 근로계약을 할 때 임시 근로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한 달 미만, 한 달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임일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자입니다. 자영업자에는 종업원을 두지 않고 혼자 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종업원을 두고 하는 업자 다 포함이 됩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지 않고 그 자영업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당 18시간, 18시간 미만이어야 됩니다. 주간 18시간 미만.
반대로 18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무급가족 종사자가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우리가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받고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죠.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이 5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학업 전념 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고, 전업주부, 봉사활동, 일할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잠재 취업 가능자, 요 5가지가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요것은 우리가 키워드를 전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봉사하니까 피곤해서 잠이 오더라 해서 전일 학봉잠, 이렇게 하면은 전업주부, 일할 의사 없는 자, 그 다음에 학업 전념 학생, 그 다음에 봉사활동, 잠은 잠재 취업 가능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본 내용으로 알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우리가 풀이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업자의 정의가 15세 이상 인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 속하죠. 3가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첫째, 조사 대상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어에서 조사 대상 기간이 있고, 기간 또는 조사 대상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조사 시점이 있습니다. 요 구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밑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수입. 돈을 번 일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 아마 여러분들 구직급여 받아 보면은 이걸 옛날 체크를 하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래야 실업자가 됩니다. 무턱대고 노는 것은 이거는 실업자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만약에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에 첫째,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고, 세 번째, 만약 그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요게 실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은 무조건 취업자가 됩니다. 1시간 알바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 근로자는 상임일했죠. 상용 근로자,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되겠습니다. 비임금 근로자는 무자, 자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식이 없다, 즉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입니다. 다시 또 설명이 나오죠. 무급가족 종사자는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미만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조사 대상 기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5가지 전일 학봉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잠재 취업 가능자, 이건 일단 이해를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업자와 다른 것은 뭐냐면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는 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은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가 됩니다. 구직 단념자가 있습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와 비슷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긴 있지만 노동시장적 사유로
4주간 이거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요게 이제 구직 단념자입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와 차이가. 그리고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은 있습니다. 1년 안에는 구직 경험이 있는데 4주 동안, 최근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조사 대상 주간과 조사 기간.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경제 활동 그 참가 통계를 내는 통계원들이 할 때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반드시 어느 날이건 간에 15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일이. 자, 15일이 포함된 한 주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게 조사 대상 주간입니다. 요거. 그런데 이때 뭐냐면 조사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주에 조사를 합니다. 요 주가 포함된 다음 주에 실제 그 통계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통계조사원들이. 요게 조사 기간입니다.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이 있고 요거는 15일이 포함된 일주는 조사 대상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주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항상 여기에서 조사 대상 주간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113번 이제 실제 문제를 볼까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는 만 몇 세 이상입니까? 15세입니다. 114번 인구 통계에서 성비 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성비는 여자 기준입니다. 여자 기준 100명당 남자가 105명이다. 이런 그 비율을 성비를 말합니다. 여자 기준이라는 것. 115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월 15일 포함된 일주간이 실제 조사 기간이다. 아니죠. 이것은 조사 대상 기간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 그래서 1번이 바로 땡입니다. 물론 뒤에 공익근무요원과 외국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조사 담당 직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발표 기관은 통계청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간과 실제 조사 기간의 차이점을 한번 또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116번입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익숙한 게 나옵니다. 4번 볼까요? 매월 25일이 포함된 일주간을 조사 대상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5일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15일이라는 것입니다.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5세 이상도 맞고 육아에 대해서는 요거 참고로 아시고요. 취업 준비도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혼자 집이나 도서실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4번 자영업자 볼까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자영업에 포함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 요점에서 초점에서 그렇게 익혔죠. 118번 문제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걸 넘어가 볼게요. 자, 취업자라고 되어 있는 거 3번입니다. 조사 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8시간 이상 일한 자. 18시간은 우리가 뭡니까? 무급가족 종사자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18시간 미만 일할 경우에는 무급 가족 종사자고, 이상을 근무를 하면은, 일을 하면은 뭡니까? 취업자로 분류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취업자는 18시간이 아니고 뭡니까? 취업자는 1시간 이상 일하면은 이것은 취업자가 됩니다. 단 무급가족 종사자는 18시간 이상 일할 때 취업자가 된다. 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고용률 요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보통은 이 총인구, 총생경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하는 순서가. 보통 우리가 이게 조금 한번 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이 고용률은 이게 어떤 그 문제마다 조금 잘못 표현될 때가 있어요. 취업률도 고용률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앞에 그 요것을 구하면은 요게 분자가 되고 앞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분모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고용률은 말이죠, 이 취업자 수에서 한 칸 건너뜁니다.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취업자 수와 취업자 수를, 원래는 취업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취업자 수 앞에가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 가지고 100%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취업자 수고 바로 앞이 아니고 한 칸 건너뛰는 유일하게 요게 있습니다. 요게 고용률입니다. 즉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 15세 인구 하면은 뭡니까?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되죠. 생산 가능 인구.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됩니다. 19번입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번 봅시다. 무급가족 종사자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 나와야 되죠. 근데 16시간 이상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됐죠.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120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딱 보면 취업자 하면은 수입을 목적으로 몇 시간? 1시간 이상 일한 자가 됩니다. 1시간 이상. 121번입니다.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요건 보니까 아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물어보네요. 실업자는 비경제활동 인구이다. 우리 이래서 도표가 필요한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 속에 실업자가 있고 취업자가 있죠. 물론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표현해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실업자라도. 2번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어떻게 보니까 말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아까의 또 분류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할 때는 분자는 뭐가 됩니까?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되고 수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그 앞이 뭡니까? 경제활동 참가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앞에는 총 인구가 됩니다만은 요게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곱하기 100%가 뭐가 됩니까? 이게 경제 활동 참가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내용도 틀렸죠. 3번 실업률은 경제 활동 참가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 실업률은 앞에 뭡니까? 경제 활동 참가자가 나오죠. 이 비율이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총 인구는 어떻게 해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생산 가능 인구가 나옵니다. 15세 미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어떻게 나눠집니까? 경제활동 참가가 있고, 그 다음에 참가하진 비참가 인원이 있습니다. 이 도표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생산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아니고 포함을 해야 되죠. 경제활동 참가 인원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전부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것도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도표를 확실히 우리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22번 문제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일시 휴직자입니다. 휴직자는 이게 취업자에 속합니다. 취업을 해서 잠시 쉬는 거예요. 가사를 돌보는 가정주부는 비경제활동이죠. 이게 비경제활동 인구 뭐라고 했습니까? 키워드가 전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봉사하다가 잠이 들었다. 전일 학봉잠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돌보는 전업주부 되겠죠.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학생이 되겠죠. 심신장애자 역시 이거는 이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굳이 이것까지 여기 넣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일시 휴직자입니다. 일시 휴직자도 봉급을 받죠. 뭘요? 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123번입니다.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앞에 도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더 정리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자는, 이거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전일 학봉잠이죠.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 전업주부란 뜻이에요. 이거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전일 학봉잠, 무급가족 종사자도 경제활동 인구요. 휴직자도 경제활동 인구요. 실업자는 더더욱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124번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전일 학봉잠이죠. 뭐가 있습니까? 전업 학생이, 이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죠. 1시간 이상 일하면은 취업자요. 휴직자 마찬가지고, 실업자 역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125번 문제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여러분들 해야 될 거예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우리가 근로자는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상임 일로 나눌 수 있죠. 취업자는 상임일, 상용 근로자, 이게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뭡니까? 이게 비정규직이라고 했죠. 이게 비정규직. 그러면은 우리가 한시적 근로자나 비전형 근로자는 뭐냐면 특수 형태 근로자입니다. 뭐 용역을 한다거나 보험 모집원 이런 등등입니다. 방문 판매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다음 시간제 근로자, 단시간제 근로자, 요거는 전부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임시 근로자나 임시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일용직이나 임시 근로자. 그런데 단순 노무자는 어떻게 되냐면, 단순 노무자는
정규직에도 단순 노무 근로자가 있습니다. 정규직에도.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공기업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단순 노무를 하지만은 정규직이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여기 착각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26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 하면은 1시간 이상이죠. 1시간. 3번이 나오네요.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하루 1시간. 사실상은 뭡니까? 조사 대상 주간에 그냥 1시간이라도 일하면은 이거는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127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종사상 지별 취업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건, 종사상 하는 건 요거는 따로 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종사상 취업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관리자입니다. 이 관리자는 종사상 지별 취업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28번입니다. 뭐 설명이 좀 길죠. 통계청에 매달 실시하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초점 내용 봅시다. 올해 봄에 막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주부 A씨는 조사 대상이 되는 4주 일의 기간 중 동네 할인 매장에서 단 이틀 동안 하루 2시간씩 급여를 받고 근무한 후 그 일을 그만둔 거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 주간 중에 A씨는 다음 중 어디에 들어갑니까? 1시간 이상만 일해도 뭐가 된다고요? 취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129번입니다. 취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임시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라고 했죠. 1년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인 자.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죠. 4번 무급가족 종사자 하면은 여기 나와야 되죠. 근데 주당 몇 시간입니까? 30시간 이상이니까 이게 땡이죠. 130번입니다. 1개월 미만인 임금 근로자, 1개월 미만 하면은 뭡니까? 1년 근로자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31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이유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니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제조업 부분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제 많은 실증이에요. 이 비중이 증가하면은 비정규직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 등에 따른 경영 합리화의 압력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새도 뭐 이렇게 인공 사태 이렇게 있죠. 인천공항 사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뭐 공약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압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비정규직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그 직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에 이런 그 유래가 없대요. 그래서 A와 여기 제가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이 B에 대한 설명을 증가하겠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비중 증가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요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A와 C가 해당된다. 설명을 제가 조금 잘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달리 자제, 출산, 육아기의 현장 차이를 보인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는, 자, 처음에
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취업이 됩니다. 게다가 육아나 출산 이것 때문에 이런 시기가 나오죠. 이게 경력 단절이죠. 그래서 다시 또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M자형이 되죠. 그래서 3번 M자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상은 상식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떡밥도 알죠. 떡밥도 남편의 소득 증가가 이게 거리가 멉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리가 멀다는 뜻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가사노동 대체 비용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게 요인이 돼서 이렇게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게 됩니다. 출산율 저하가 되면은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제 근무 기회 확대를 하게 되면은 편리하게 또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1번, 3번, 4번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지만 남편의 소득 증가는 뭐 급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참가율을 하락시킨다는 말입니다. 134번도 133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임금이 상승하면 높아지겠죠. 노동질학적 가격 상승 기술이 향상됩니다. 뭐 자동으로 되면 시간이 남으니까 또 이렇게 높아집니다. 배우자의 소득 증가, 남편의 소득 증가와 같죠. 이거는 참가율을 떨어뜨립니다. 육아 및 유아 교육 시설이 정설되면은 또 시간이 남으니까 참가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135번입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아닌 것은 1번 봅시다.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상승합니다. 이 비용이 상승하니까 밖에서 벌어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파출부라든가 이거 쓰는 비용을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은 참가를 포기하게 되겠죠. 소득이 감소하면은 참가, 출산율 시간이 나니까 시간제 근무 기회 확대되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겠죠. 136번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딱 요걸 보시면 됩니다. 2번을 봅시다. 가계 생산, 즉 가전제품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이만큼 여유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경제 참가율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137번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에서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를 시키든 감소시키든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가에 대한 상대적 가치, 이게 우리가 노동그 시장 앞에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뭐 소득 효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달라지죠. 소득 효과냐 대체 효과냐, 비근로 소득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단시간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도 역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138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요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뭐 임금 상승, 생산 기술 향상, 파트타임 발달 다 되는데 2번 봅시다. 보상 요구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게 말하면 희망 임금입니다. 희망 임금. 희망 임금. 그런데 이거는 구직자가 바라는, 근로자가 바라는 임금이 희망 임금입니다. 이 반대 개념이 뭡니까? 제시 임금이죠. 이것은 기업주가 제시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면은, 저 기대 임금이 너무 높으면은 어때요? 취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139번입니다. 개인의 가용시간이 일정할 때 작업장까지의 통근 시간, 즉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제활동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빨리 퇴근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로시간도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가 되고 근로시간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상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40번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하면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두 번 출제됐네요.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학력 취업자는 비정규직을 선호를 안 합니다. 이거는 이거가 가장 멉니다. 물론 뭐 비정규직도 가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까 129번 문제에 보면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와 압력은 다릅니다. 사실상 이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아까는 그 압력이었지만은 정부에서의 압력이에요. 경쟁 환경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윤 추구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이거는 우리가 129번 문제와 분리해서 밑에 그 해설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단지 일단 이것만 확실히 기억합시다. 고학력 취업자는 비정규직 증가 원인이 아니다. 고학력은 정규직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7회가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5점 내지 10점은 따고 가는 내용이고 아주 쉽게 이거 풀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했던 경제활동 참가 그 도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뭐 어떤 공식 가지고 어렵게 했어요. 그러나 시각적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사람의 두뇌는 시각적으로 표시하면은 다 됩니다. 한번 볼까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0%이고 실업률이 20%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따지는데, 일단은 경제활동 참가율 하면은 표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여기 바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줄입시다. 경제활동 참가에는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요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라고 했어요. 실업률이 2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요게 100%가 돼야 되거든요. 왜 80%예요? 그러면 이 취업률 80%는 어디에 80%입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의 80%입니다. 즉 70%에 80%니까 7, 8이 56 해서 56% 6%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걸 뭐 달리 공식하면은 오히려 더 혼란해요. 이렇게 도표를 항상 먼저 딱 그리는 게, 도표를 그린다. 진짜 도표를 그리면은 여러분들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상 이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고용률이 아닙니다. 취업률입니다. 고용률은 제가 앞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단계 건너뛴다 했죠. 즉 뭡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앞에가 생산 가능 인구가 나오죠. 그래서 고용률은 취업률을 뭘로?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눈 게 고용률입니다. 근데 이걸 따질 그게 없습니다. 여기 생산 가능 인구란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걸 취업률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42번 문제 봅시다. 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60%, 실업률 20%. 자, 역시 도표를 요리 그립시오. 이렇게 딱 그리면은 요거 나오면 요게 나오죠. 요게 전체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20%니까 80%. 요거 구하면은 6, 8이 48% 이렇게 나옵니다. 도표로 피면 한눈에 쉬워요. 이건 뭐 계산 문제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근데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푸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이래 가지고 해야 되죠. 다 맞는데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143번입니다. A국의 취업자가 200만 명, 실업자 1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가 1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건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그러면은 경제활동 참가율 같으면 앞에 생산 가능 인구까지 나와야 됩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뭐가 된다고요? 묻고자 하는 것이 분자가 됩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야 됩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앞에 있는 게 생산 가능 인구죠. 예, 생산 가능 인구. 이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됩니다. 이게 곱하기 100%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생산 가능 인구부터 취업자, 실업자까지 도표를 딱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 100만 명, 이건 기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실업자 10만 명, 취업자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경제 활동 참가 인구는 모르죠. 그러나 첫째 요거부터 구해야 되겠죠. 경제 활동 참가 인구는 이거 취업자와 실업자를 보태면은 경제 활동 참가 인구죠. 그래서 210만 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구해야 됩니까? 여기 생산 가능 인구를 모르죠.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참가 인구와 비경제 활동 참가 인구를 보태면 됩니다. 210 더하기 100만 하면은 310만 명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 참가 인원은 210만 명. 210만.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310. 요거는 계산하기 좀 어렵죠. 계산해도 계산기로 하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약 67.75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약 67.7%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도표를 하지 않고 자, 머리 좋은 사람 어렵게 푸는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래 나오면 이거 한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표를 활용하면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144번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단지 요 숫자만 어떻게 했어요? 줄여져 있습니다. 숫자만 다르지 똑같으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은 맹 67.7%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는 숫자 한번 보십시오. 취업자가 200에서 400, 10만에서 20만. 그 다음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참가가 100만에서 200. 비율만 다 배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배가 되는 게 620만 명이 되겠죠. 배수지만 답은 똑같이 67.7%가 나오겠네요. 145번 문제입니다. 실업률. 자, 실업률 하면은 이게 이제 실업자 수가 뭡니까? 분자고. 요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경제 활동 참가자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도표했지만 요거는 문제 나온 도표입니다. 이거 잘 한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바라는 도표는 뭡니까?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봅시다. 취업자 54%, 실업자가 6%, 경제활동 인구 60%입니다. 그러면은 실업자가 몇 프로입니까? 6%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60%죠. 그 6 나누기 60은 10입니다. 그래서
뭐 0.1이지만 거기다 10을 곱하면은 10%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문제풀이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146번은요, 보니까 여기 하는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요 도표와 그 다음에 이걸 원으로 이렇게 나눴지만은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표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위에 거는 언제 나왔습니까? 2016년도, 2019년도 이렇게 두 번 나왔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147번도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 만년도가 나오네. 2014네요. 요거는 아니네요. 2014. 148번도 요건 조금 한번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문제 푸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쭉 여기 나오는 데 있어 가지고 여기 구하는 게 실업률이잖아요. 구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도표를 봐서 요 청색 부분은 이미 있는 수치입니다. 있는 수치예요. 이 나머지 없는 수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경제활동 참가자가 얼마입니까? 50만 50%라고 했죠. 첫째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50%입니까? 생산 가능 인구의 50%니까 요 숫자가 50만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두 번째 실업자는 10만인데 아니 취업자는 40만인데 실업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구하는 순서입니다. 1번, 2번. 그러면 실업자는 자동적으로 10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업률 10만은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있는 경제활동 참가 인원이 얼마입니까? 50만이죠. 그러면 0.2 곱하기 100 하면은 20%. 이렇게 도표를 활용하면은 빠진 곳을 이렇게 채워 넣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9번도 이렇게 다 넘어가면 되고 150번 문제 같은 경우 봅시다. 여기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가 잘 모르겠죠. 여기서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실업률 계산하는데 실업자 수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존 나와 있는 숫자가 나와 있는 제시된 숫자예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총 인구가 400만이고 여기에 생산 가능 인구수를 지금 여기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15세 미만은 비생산 가능 인구죠.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자동적으로 나오죠. 요 세 개만 가면은. 그럼 5천만에 1천만을 빼면 이게 4천만. 일단 요게 나와야 됩니다. 4천만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얼마요? 800만 원이니까 400만에서 4천만에서 800만을 빼면은 3,200 이렇게 나오죠. 3,200만 원을 알아야 실업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3,200만에서 취업자 300만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을 빼면은 200만. 이렇게 실업자 숫자를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걸 말로 풀면은 이게 한 페이지 갑니다. 풀이하는 게. 이렇게 해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실업률은 뭡니까? 실업자 200. 이게 분자가 되죠. 구하는 게 분자. 요 앞에 게 뭡니까? 경제활동 참가 이게 3,2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6.2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푸는 요령을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151번은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기존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1번 찾아야 되고 2번 찾아야 되고 3번 찾아야 되고 4번을 찾으면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옵니다. 결국 300만이 이걸 찾기 위해서 1, 2, 3단계를 거쳐서 300만 나오면
300 나누기 500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60% 이렇게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2번 여러분들 한번 해서 과연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시고, 153번 문제입니다. 이건 뭐 계산 문제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근로자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 찾고 있는데 평균 3개월입니다. 3개월은 1년에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이죠. 그러면 1년을 나누면 20 나누기 4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5%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여기 뭐 마찰적 실업률 하는 거는 정보를, 직업 정보를 구하는, 이건 앞으로 뒤에 나옵니다. 마찰적 실업하는 거는 정보가 정보를 찾는데 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건 뒤에 나오고. 154번입니다. 이것도 20%인데 평균 2개월 걸립니다. 그럼 1년으로 나누면은 6분의 1이죠. 그럼 20% 나누기 6을 하게 되면은 계산하면 3.33333 끝없이 나옵니다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풀면 되겠습니다. 155번. 자, 10%인데 구직활동에 3개월 걸립니다. 3개월은 1년에 4분의 1이죠. 그럼 10을 4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요? 2.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51분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와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전혀 떨지 말고 자신 있게, 여기에서는 최소한 5점 내지 10점은 분명히 나오니까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